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냈다 재킷을 입었지?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 아니 부담스러워 좀 얼굴 좀 보고 좀 까대기도 하고 그래야 재밌는 거 아닌가? 아니 그리고 JYP는 뭐 가끔 재킷 입지만 네. 깜신하고 YG는 드문 일인데 오늘 뭔 날입니까? 오늘 결혼식 가나? 오늘 좀 있어빌리티를 추구하는 그럼요. 방송이라서 저는 네. 아침에 입을 옷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YG는 모르겠고 오늘 깜신이 양복에 넥타이까지 메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공 아닌가요 오늘 방송? 오늘 사실 깜신이 시즌 2 시즌 2나 시즌 3 주로 이제 전문가로 많이 출연하다가 사실 전문가로 출연하다가 시즌 4부터 요즘은 거의 그냥 MC로 그렇죠.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정말 간만에 전문가로 출연. 간만에 그것도 부정을 못하겠어. 이비인후과 전문가가 아니에요. 코, 귀 이런 전문이 아니라 아 AI 전문. AI 전문가. 아 AI. 막 되게 막 이렇게 인공지능. 막 SF 같고 막 이런 건데 그러고 있네요. 근데 깜신이 AI 전문가 맞습니까? 그렇죠. 제가 가서 직접 확인했죠. 어딜 가서? 그 건양대 병원에 AI 센터가 있는데 센터 소장이더라고요. 아 소장님이셨어요? 건양대병원 AI 센터 소장이 깜신이었어. 센터장입니다. 센터장. 센터장? 네, 그게 사실 센터 소장이죠. 그렇죠. 예, 예. 헬스케어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장을 제가 맡고 있죠.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오, 그리고 달라 보여. 그 건양대 병원에 왓슨이 도입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왓슨 도입되어 왓슨 산 사람이야? 아니 왓슨 도입되어 있는 룸도 깜신 거야? 아니 거의 깜신 것 같던데. 도배지를 제가 골랐어요. 아니 그냥 그 자기가 아무런 터치도 받지 않고 뭐 건양대 병원까지 왔는데 왓슨 룸 한번 구경할래? 그리고 저를 데리고 가더니 딱 거기 구경시켜주고 또 같이 거기를 갔던 다른 건양대 병원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나는 건양대 병원 근무하면서 여기 처음 들어와봤다고. 비밀의 방이야? 전문가라니까 한번 네, 물어봅시다. 네. 우리말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 인공지능. 그게 뭐예요? 인공지능은 사실 여러 프로그래밍 기법 중에 하나죠. 근데 사실 제가 AI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진짜로 AI를 전공한 공학 박사님들이 보시면 웃을 것 같고 그럴 것 같긴 해. 네네 제가 진짜 전공하고 있는 건 이비인후과 제가 전공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건양대학교 병원 의과대학에서 정보의학교실 주임 교수를 제가 맡고 있고 정보의학 네네 교실 네. 주임 교수. 그렇죠. 앞으로는 결국은 의료도 이제는 데이터로 다 귀결되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이러기 위해서는 잘 정돈된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그게 아직 의학 분야에서는 잘 준비가 안 되고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가장 먼저 이제 연구를 시작한 그룹에 제가 속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의료 영역에서도 이른바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서비스들이 가능해지려면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잘 정돈된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야, 자주 같이 하자. 정리가 그런 데이터들을 네, 네. 지금 만드는 그렇죠. 일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어떻게 양구가 더 잘하지? 그러면 이렇게 뭐 다양하게 쓰일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까? 뭐 의사가 여러 가지 막 그 검사 같은 거를 쭉 했는데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어. 그렇죠. 뭐 고민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옆에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지 그래?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거. 그렇죠. 이런 것도 됩니까?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때요? 뭐 약을 A, B, C 세 가지를 처방을 했는데 네. 이게 의사가 오랜만에 처방하는 약이라서 실수로 뭐 A하고 C하고는 같이 쓰면 안 되는 약인데 그렇죠. 같이 처방을 했어. 네. 그러면 또 컴퓨터가 알람. 여보 이러면 안 돼 이런 거 알려주고 이런 거. 여보라고 하진 않고요. 선생님? 그런 것들을 지금 한참 개발을 하고 또 있습니다. 신기한 건 뭐예요? 네네. 제일 신기한 거. 제일 신기한 거? 제일 신기하다니까 부담되네. 이런 거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네. 매일 뭔가 이렇게
시계 같은 거 차고 있으면 네. 그 심장이 막 뛰어요. 근데 걔가 알아서 체크해가지고 갑자기 알람을 막 울리면서 너 심장 부정맥이 좀 생긴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보지 그래. 뭐 그런 이런 거. 것들, 어. 이런 그런 것도 것들이 됩니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병이 발생해야 알 수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중환자실에서 심장 마비가 음. 와가지고 이제 우리 CPR이라는 단어 다 알아들으시죠? 저. 이 네. 이거 뛰어 올라가가지고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이런 이벤트들을 이제 그때는 뭐 아직까지도 대부분 사고가 발생하고 심장이 멈춰서면 그때 간호사가 뛰어가가지고 환자 상태 확인하고 의사를 호출하면 의사가 달려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일이 벌어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의료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는 일들은 환자가 심장 마비가 올 것 같은 사인을 10분, 20분 먼저 발견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예, 그 예.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거. 그런 거죠. 음. 그런 일들을 해내는 게 그걸 깜친이 한다고? 그런 일들을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싶다고? 음. 그 폐혈증이라고 되게 이제 무서운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세균이 혈액에 돌아다니는 거. 뭐 이런 것도 미리 네. 여러 가지 검사 결과들을 종합해가지고 맞습니다. 저 환자가 폐혈증이 곧 올 것 같다. 뭐 알려주고 이런 것도 그렇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이제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회귀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그 리스크 팩터 위험 요인들 이런 환자들이 이런 경향성을 가진 분들이 향후에 어떤 병들에 취약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했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죠. 저도 그런 연구들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네.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좋은 게 알고리즘을 한번 딱 만들어 놓으면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엔 실시간으로 그 답을 계속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약간 근본적인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이비인후과 전문이잖아. 네. 근데 이비인후과 전문인데 왜 정보의학교실의 주임 교수고 인공지능 전문가를 꿈꾸면서 지금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연구도 하는 겁니까? 아니 근데 제가 정보의학 쪽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그거예요. 아니 이비인후과 전망 좋은데 왜 자꾸 전망이 안 좋은 건 아니죠? 전망은 그러니까 계속 좋죠. 네, 왜? 계속 경쟁에서 전공의들이 들어오고 있고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근데 일단은 우리 어렸을 때 꿈은 과학자 아니었나? 나는 아니었어요. 네, 아니 우리 세대 아니죠. 우리 세대의 꿈은 과학자였지. 우리 세대 꿈은 과학자였잖아. 나도 꿈이 과학자였지. 우리 세대는 과학에 대한 그 로망. 이게 가슴 안에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실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나는 이제 계속 아마추어지만 계속 뭔가 개발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던 터에 의료 쪽에서 이런 기회가 이제 가까워진 거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한 진짜 근본적인 내용은 이제 얘기하는 그쵸. 거야? 네. 깜신이 연구하고 있는 AI 의료 인공지능 관련해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정말 인류의 건강과 생명과 이런 거를 지키는데 이바지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인지 검증하려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뭐 혹은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총론은 이제 됐고 그거는 뭐 다른 전문가도 많으니까 오늘은 깜신 박사님 깜박 모셨으니까 깜박.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어쨌든 깜신 그 명의 깜신 만나려고 그 건양대병원 이비인후과 찾아간 분들은 깜신이 진료나 수술을 상대적으로 줄였을 것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많이 줄였죠. 그러면 깜신을 못 보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진료 있는 날 오시면 되잖아. 근데 어쨌든 진료 있는 날 숫자가 확 줄어든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진료 안 그러니까. 하는 날 대체 그럼 뭘 진료 하고 안 하는 날 있나?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이제 뭘 하는지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병원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는 얘기하는데 데이터가 다 진료를 위한 진료를 그러니까 예전에 봤던 환자를 다시 볼 때 기억을 다시 이제 되새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무 기록 형태의 데이터들이다 보니까 의료 인공지능을 학습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맞질 않아요. 용도가 목적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전문 용어 들어가면 전문가처럼 보이려나? 일단 해봐요. 예. 이게 데이터들이 일단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많아요.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제 전산으로 딱 위치가 정해지고 그리고 값이 정해져서 컴퓨터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이제 우리가 정형 데이터, 구조화된 데이터라고 하고 영어로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일단 정형 데이터로 다시 바꾸는 작업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요. 봐봐. 약간 뭔가- JYP는 지금 안드로메다로 날아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야. 그 엑셀 파일에 칸칸이 딱 예쁘게 A, B, C, D 막 이런 아니면 숫자 같은 게 쫙 적혀 있으면 정형 데이터고. 그렇죠. 막 종이에 찍찍찍 뭐 이 사람 감기 뭐 이러고 약 처방 뭐 이렇게 아스피린 막 써 있고 100mg 뭐 이렇게 연필로 찍찍 쓰고 어디에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고 이러면 다 비정형 데이터고 그런 겁니까? 아 연필로 안 써 있고 컴퓨터에 키보드로 입력한 데이터도 이를테면 당뇨 그러니까 뭐 흡연력을 예로 듭시다. 담배를 피시던 분이에요. 그러면은 의사들이 어떻게 물어보냐면 얼마나 태우셨어요? 하루에 얼마나 피우세요? 뭐 이런 거 아직도 피우세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빈 공간에 그러니까 메모창 같은 걸 열어놓고 거기에다가 불러준 대로 쓰는 거지. 하루에 한 20살 값씩 때부터 15년째 매일 한 값씩 피우고 있음. 그렇게 쓰면 그렇게 쓰면 이건 비정형 데이터. 근데 그런데 이거를 칸칸이를 만들어서 흡연자 오케이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값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핀 기간 15년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건 정형 데이터. 이렇게 해놓으면 컴퓨터가 오해 없이 늘 정확하게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적다 보면 누구는 한 값씩 15년을 폈다고 쓰고 누구는 15년 동안 매일 한 값씩 폈다고 쓰고 이러면서 컴퓨터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컴퓨터한테 그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해서 만들어 주려면 네. 그 작업은 어떻게 해요? 그 작업을 다양한 방법들로 합니다. 이게 파싱이라고 해서 컴퓨터에 그런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도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노가다. 사람이 사람이 일일이 그 데이터를 다시 다 보면서 읽어가면서 이렇게 다시 체크하는 거예요? 입력을 하는 거죠. 엑셀 창 열어놓고. 근데 처음부터 항목을 정해서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지금에 있는 데이터들이 대부분 다 그런 정형 데이터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썼던 의무기록지는 이렇게 전산화되거나 혹은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용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환경보호 차원에서 종이를 아껴야 되니까 전산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EMR의 도입은. 그러니까 이거 뭐 정형 데이터 이렇게 칸칸이 이게 더 귀찮아. 차라리 빨리 키보드 빠르신 분들은 빨리빨리 입력하는 게 더 쉽다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대목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 인공지능 공부하면서 인공지능 하면은 뭔가 노가다랑은 약간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인공지능 학습시키는데 사실 노가다가 나 품을 뻔했어. 아유 너무 이해도가 높아. 노가다가 진짜 많이 필요하대요. 아니 빅데이터는 노가다예요. 예. 빅데이터는 그러니까 노가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데이터들을 그냥 무조건 인공지능한테 입력을 시킨다고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다 예를 들어서 라벨을 붙여줘야 되는데 의미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개랑 고양이를 구분을 하려면 개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고 고양이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해가 개인지를 고양인지를 누군가는 붙여줘야 되는 거지. 그거 이제 사람이. 그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사람이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되게 힘들다. 개 사진을 100만 장을 보여줘야 되고 고양이 사진을 100만 장을 보여줘야 되면은 누군가는 개 사진을 100만 장 추려서 그 개라고 라벨링을 붙이고 아니 그러면 인공지능은 밥상위에 숟가락만 놓는 게 아니라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일단 아니야. 학습을 시키려면 학습을 숟가락으로 시켜. 밥을 떠서 좀 씹은 다음에 먹여. 그래서 그 정도 상황이야.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노가다랑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노가다가 뒷받침을 해줘야 그렇지.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수 있다. 근데 인공지능이 오면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면 일자리가 빼앗을 거라고? 사라진다고 하는데 내가 보면 새로운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는 창출되는데요? 근데 새로운 노가다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지. 그러니까 스마트폰 생겼다고 일이 줄었어? 아니요. 아니잖아. 컴퓨터가 i7으로 바뀌고 나서 더 일이 줄었어? 아니야. 아니잖아. 이 대목에서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해도 됩니까? 안 옛날 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해줘. 알았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명된 기계 중에
인간의 일을 줄인 조금이라도 줄여준 게 단 하나라도 있는지 나는 의문이다. 아, 이런 얘기를 JYP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누굽니까? JSM이 했어요. 제 존 스튜어트 밀. 존 스튜어트 밀이 그런 얘기를 했군요. 그러니까 19세기 한 중반.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성은 올라가는지 몰라도 정말 인류를 편하게 했느냐 그건 정말 의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도 개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그 현재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네. 뭔가 프로젝트들이 네네. 몇 개 있잖아.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 뭐 약 처방 잘못되는 거 뭐 바로 잡아주는 뭐 이런 거 연구한다. 네. 그거 얘기 좀 해봐. 그거 얘기할까요? 제일 마지막에 깔려고 그랬는데 예. 그게 일반인들이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일반 대중분들이 네. 이해하기 제일 쉬운 거일 것 같아요. 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거 현장에서 본 적 있어요. 의사들이 제가 이거 과제를 심사받으러 들어갔을 때 심사위원분들이 처음에 의아해하고 이해를 못했어요. 왜 아니, 의사가 아니 저 맨날 병원 가서 처방받는데 제 약이 실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반문하시는 심사위원도 계셨어요. 그 심사위원들 중에는 의사들은 없었고. 네, 의사는 없었어요. 음. 네. 의사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제 주위에는 의사들, 제가 진료를 10년 넘게 했는데 저 말고도 저보다 10년 더 하신 선배님들도 여전히 매일매일 실수를 하고 계시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십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실수를 하는 거예요? 다 많아요. 그게 종이에다가 연필로 쓸 때의 오류 패턴들하고 이게 컴퓨터에다가 네. 입력할 때 패턴이 조금 다르긴 한데 요새 얘기. 컴퓨터. 옛날 얘기 하면 안 돼? 요새 얘기는 깜신이. 옛날 얘기 옛날 얘기 해주세요. 옛날 얘기 옛날에는 해주세요. 옛날에는 연필로 쓰는 거. 연필로 쓸 때는 어떤 사랑은 연필로 아니, 쓰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옛날 연필로 사람 쓴 얘기부터 들어야 돼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어떤 약을 100mg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보는 사람이 100마이크로그램 이라고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보통 수많은 약들이 또 소수점으로 되잖아. 그 2.5mg 이러고 처방을 했는데 연필 쓰다 보니까 점을 너무 조그맣게 찍어가지고 25mg으로 처방이 된다거나. 그거 진짜 그거 너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그런 있는 거잖아요. 아니 네. 100mg이 100마이크로그램으로 실수로 처방되는 건 안전하기라도 하지. 그니까. 거꾸로 100마이크로그램을 처방하려고 했는데 죽죠 그러면. 100mg을 처방했다고 해봐. 그러면 사망 사고 난다. 근데 보통 근데 그 병원 내에 있는 그 약 조제하시는 약사분들이나 네. 혹은 밖에 외부의 약사분들이 이상하다라는 그 체킹 시스템이 그래도 있죠. 있습니다. 있지 않나요? 근데- 있어서 지금 근데 사고가 날라면 그걸 또 싹 피해가서 또 약사도 그걸 못 걸러내는. 아니 진짜로 여전히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키보드로 우리가 10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0 하나를 잘못 누른다거나 그런 일 충분히 가능하죠. 100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100을 눌러야 되는데 10만 딱 10만 누르거나. 누른다거나 그건 안전하지. 저런 안전하지. 것도 있죠. 이렇게 목록에서 고를 때 네. 이렇게 마우스로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으르르 움직여갖고는 4번이라고 킥 눌렀는데 한번 5번이야. 하다가 보니까 5번이 5번 클릭되는 맞습니다. 경우 이런 것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아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안전장치들은 이제 너무 또 놀라실까봐. 그러니까 이게 설명해 드려야 네, 어떻게 안전장치가 있냐면 일단은 간호사가 그 밖에서 처방전을 줄 때 한번 다 검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는 어쨌든 간에 항상 비슷한 약들이 처방이 네, 되니까 교수님하고 손발을 계속 맞췄기 때문에 교수님 이거 평상시 처방하시는 거 좀 다른데 맞아요라고 이 얼러 사인을 한번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런데 거기서 걸러지지 않고 바깥으로 약국으로 약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면 약국에서 다시 전화가 옵니다. 음. 교수님 처방에 용량이 이런 너무 용량이 많은데요. 너무 많은데요. 아이한테 너무 많은 용량이 나가는데요. 내지는 너무 적은데요.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화가 와요. 그런 전화 받으면 네. 상당히 당혹스러워. 그렇겠다. 날씨 뜨거운데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되진 않아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반복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간호사가 바뀌었다거나. 그래서 간호사가 만약에
교수의 실수를 체크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국으로 갔는데 약사도 새로 오신 분이어서 교수님이 불편해. 친한 교수였으면 연락을 한번 쉽게 드릴 텐데 이게 아직 그분하고 나의 관계가 누구의 실수를 지적하기가 좀 불편해. 내지는 그 교수가 성격이 되게 나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이거 뭐 20mg 처방하신 거 맞나요? 이러는데 교수가 막 그런 거 할 때마다 맞지 그럼. 이러고 그럴 수 이러면 다음번에는 다음에 목태 전화 그렇게. 못 하는 거지. 그런 일도 있어. 그런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약사들도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렇게 잘 몰라. 이게 이상한 건지 아닌 건지. 그 약도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예, 약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다 그 안전장치를 다 피해 가서 환자한테까지 투여가 된 경우도 실제로 발생을 하고 가끔 의료 사고잖아.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뉴스에 네.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네, 그게 건수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네, 그 깜씨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그거를 음. 어떻게 하면 병원 밖으로 의사의 실수가 나가기 전에 수정할 수 있게 하겠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약물 처방이 약- 잘못된 거를 그렇죠. 사전에 알아낼 수 있게 약물 하는 오류 거예요? 처방을 막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지 그게 모르겠네.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인공지능 바둑 학습시키듯이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건가? 그러면 잘된 처방을 네. 한 100만 건을 컴퓨터한테 가르쳐줘. 그렇죠. 그러면 정규 분포에서 너무 벗어나는 숫자가 나오면 알람이 뜨는 거야. 아저씨 이상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그런 거야? 말로 하면 되게 쉽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약이 다르게 처방이 될 거고 뭐 병마다도 병마다도 다를 거고 아이인지 어른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뭐 노인 연령 이런 거 되게 수많은 변수가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AI가 학습을 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가다를 하는 거구나 또 한마디로 노가다. 얘기해서. 노가다를 하죠. 노가다를 해서 그런 그 옳은 처방과 틀린 처방들을 케이스에 그런 데이터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성별의 특정 연령대의 특정 질환에 가장 이상화된 처방전을 한 엄청나게 많이 학습을 시키고 그렇죠. 또 비슷한 케이스를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쌓는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방어막 중에 하나 설명을 네. 제가 덜 드리긴 했는데 DUR이라고 해서 심평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그건 심사평가원이 TV 광고도 하는. 그거. 그리고 그건 약국에서도 종종 이런 지적질을 약사님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저기 근데 지난번 병원에서도 뭐 약 처방 받으신 거 있었는데 그건 다 드신 건가요?라든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뭔가 다 정보들이 서로 왔다 맞습니다. 갔다 하니까 가능한 네네네. 일이잖아요. 내가 약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다 아시고. 그러니까 DUR 서비스도 상당히 좋아요. 음. 그러니까 서로 약 상호작용도 알려주고 그런데 딱 하나 이제 제한적인 게 이거는 그 딱 약에 대해서만 봐요. 약의 용량이나 상호작용만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네. 이를테면 이런 거지. 환자의 체중이라든지 환자에 대한 상태가 고려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간단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소아한테 약을 처방할 때 소아가 왔는데 애가 써니만 해. 아이고 발육이 좋아. 큰 녀석일세. 크게 된 그러면 이 써니 아이에게 우리가 소아 용량을 주는 게 맞냐, 성인 용량의 약을 주는 게 맞냐? 성인 용량을 주는 게 유주얼리 맞죠. 맞겠다고 보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신장이나 체중 같은 걸 감안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발육 상태가 좋아서 뭐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미 엄마랑 덩치가 똑같아. 그러면 엄마랑 약을 비슷하게 줘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DUR에서는 이거를 다 얼럿을 주죠.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니까 애한테 너무 용량이 과해. 근데 깜신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거기에 체중, 키 이런 다 게 학습을 다 시키는 들어가니까 음. 저절로 그럴 때는 오케이 잘했어 이러고 넘긴다라는. 그렇죠. 거꾸로 그 아이한테 소용량만 주면 야 얘는 12살이지만 어른 몸무게인데 약 좀 더 맞습니다. 주지 그러니라고 알려주고. 지금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나쁘면 약을 용량을 줄여서 주거든요. 네. 그렇지. 그게 합당해. 그러니까 항생제를 처방할 때도 절반 용량으로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도 절반 용량으로 주면 또 다 DUR이 걸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DUR에서 굉장히 많이 얼럿이 뜨다 보니까 의사들이
그 언론 피로도가 높아져요. 그 은행이랑 이런 거 결제 사이트 들어갔을 때 동의하라 그러면 일단 다 동의하잖아. 안 읽고 일단 동의하죠. 병원에서는 알람이 울리잖아.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끈다. 흔히 문제인데 너무 알람이 많아지니까 알람이 울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일단 끕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DUR이 창이 여러 개 뜨면 끄기 바빠. 내용이 다 화면에 텍스트가 다 뿌려지기도 전에 닫아버려. 의사들이 자신 있는 처방을 할 때는. 그러다 보면 평상시에 자신 있는 처방이면 상관없는데 이게 닫는 게 습관화되다 보면 우리 가끔 스팸에 걸리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얼럿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얼럿 피로도의 무서운 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깜신 개발하고 있는 그 AI는 그 알람은 줄여주면서도 그렇죠. 더 정확한 처방을 유도하는 그런 그걸 프로그램인 만들고 있는 거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얼럿을 줄여주면서 횟수 자체는 줄여주면서 정말 필요한 얼럿의 빈도는 높여보자.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의 취지고 목적입니다. 근데 이 연구가 조금 업그레이드 되면은 사실은 의사 처방을 어느 정도 대신할 수도 있겠다. 아 그런 시도도 같이 할 수 있죠. 네네네. 왜냐하면 이상화된 처방이 있으니까 이런 연령대 이런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이 질환에는 이런 정도의 그 지금 처방이 이상적인 처방이다라는 걸 공고하는 식으로. 오늘은 내 방송이니까 뭐 굳이 쭈니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뭐 조금만 또 뭐 친구니까 얘기를 해주자면 쭈니도 내분비내과 의사다 보니까 당뇨 약을 처방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학습 모델을 개발한 연구를 해요. 걔도. 근데 지금 쭈니가 개발한 그 인공지능 모델이 거의 쭈니랑 비슷하게 약을 만들어내. 약을 처방해. 그런 연구들이 실제로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이제 쭈니 필요 없는 거야 우리? 쭈니는 필요 없어. 근데 문제는 내분비내과 의사들이 전국에서 약을 다 달리 처방해. 그래서 AI는 쭈니의 아바타네요. 쭈니 아바타인 거야. 그래서 쭈니 한 명만 대체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쭈니를 존중하고 쭈니의 실력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인공지능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쭈니 아바타를 거기다가 두고 쭈니는 나이사 출연만 계속 시키면 돼. 처방을 알아서 하고. 빨리빨리 개발을 시켜갖고 근데 데리고 오자. 궁금한 게 있는데 그 AI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 환자인데 용량을 이제 줄여도 되는 시점이어서 용량을 줄이는 것까지도 이 약물 처방 오류 탐지 AI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인공지능 다들 예전에 그 알파고 기억하시잖아요. 어떤 수를 뒀을 때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경과를 봐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월 30일을 목표로 개발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델을 한참 트레이닝을 하고 올해 12월 올해 12월 30일. 30일.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는데 성능이 아직은 저희가 테스트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성됐을 때 그렇게 예민한 정도까지 나올지 그거는 지금 아직은 우리도 장담은 못해요. 근데 이게 이런 그 약물 처방 오류 감지하는 시스템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계산을 좀 제가 해봤는데 DUR 아까 그게 2017년에 12억 건 정도의 처방을 12억 건. 점검을 쭉 해봤는데 정확도가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게 99.995%는 다 올바른 처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0.005%밖에 안 돼. 되게 적어 보이잖아요. 하지만은 근데 처방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숫자로 따지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 0.005%가 670만 건인 거예요. 문제가 있었던 것이. 문제가 있어서 고쳐진 그러니까 것만. 환자 670만 명한테 잘못 약이 갈 갈 뻔한 뻔한 게 바로 잡아진 건데 이거를 이런 그 바로 잡아진 거 말고 실제로 잘못된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더 줄이는데 깜신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670만 건 때문에 괜찮다. DUR을 안 쓸 수는 없는데 이게 너무 많은 99%를 이거 돈도 좀 되겠는데? 이거는 지금 특허? 과기정통부 쪽 과제 예산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국 나이파 한국과학기술진흥원 네 그
후원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산업화 과제거든요. 정부 돈으로. 정부 정부 그러면 국가 과제 국가에서 그러면 예산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이게 있죠. 잘 된다고 해서 깜신이 뭐 떼부자가 되거나 이런 건 안 일어나겠군요. 아 국가 국가 경제가 발전에. 국가 발전에 경제가 도움이 부흥하겠죠. 되는. 네. 되게 좋은 일 하신다. 그래서 잠깐만 그거 외국에도 팔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거를 아니, 개발하는 이런 거 데가 되면 나중에 있어요? 뭐 민간 기술 이전 같은 거 하라는 것들도 점수 지금 같은 거 있고 막 그렇잖아. 업체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베트남 쪽으로 판로를 지금 베트남.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렇게 의사들이 많은 곳보다는 실력 있는 의사들의 숫자가 조금 적은 나라들 개발도상국이 오히려 이렇게 약물 오류 처방을 놓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의 병원 시스템에 맞게 조금 더 우리가 프렌들리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깜신의 모습과는 아, 상당히 다른 모습을 평소에 오늘 어떻게 알았던 거죠? 봤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보시는 나이사 애청자분들이 이런 거 약간 불안하긴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깜신 AI 개발되기 전에 내 처방전 혹시 맞아.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아. 이거 않느냐. 어떻게 한 번 더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렵죠. 그래서 진료를 오전에 봐야 돼. 아 의사 선생님 쌩쌩하실 때. 아니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다들 쌩쌩할 때.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진료 시작하고 나서 2시간까지는 오류 처방이 거의 없어. 실제로 데이터를 실제로. 보면 데이터를 보니까. 까칠하거든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면접 보면 안 된대. 그러면 그때는 2시간 정도 진료를 하고 나면은 한 네. 30분 쉬게 해줘야 되겠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시스템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진료를 보잖아. 그럼 2시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실수들이 하나씩 보이고 뒤로 갈수록 그 빈도가 높아져요. 뭐 오전에 가는 거는 사실 뭐 약간은 농담 같은 이야기인데 환자분들이 잘못된 처방을 잡아내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한 가지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평소에 봤던 거랑 다르다. 그러면 한번 이게 맞는 거냐라고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상용화가 되면 네. 환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그렇진 아니죠. 않아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의료 사고는 환자한테도 있어서는 안 되고 발생했을 때 참 중차대한 큰 문제지만 병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엄청난 병원에서의 그 수익 손실을 크게 일으켜요. 병원에서는 자기들의 의료 사고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입에 필요성을 느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의료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 진료실에서 만나요.